단 2회를 남겨두고 있는 슈룹인데요. 14화에서 세자가 패비의 아들 권희관 이익현에 의해 간수로 독살되었음을 알게 된 중전이 패비에게 몇 명이 죽어야 이 비극이 끝나냐고 절규합니다. 윤왕후는 대비가 시작했다고 왜 내가 끝내야 하냐고 되묻습니다. 슈룹이 인과응보 구조로 연결이 되려면 대비는 비극을 시작한 죗값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황원영과 황수건, 양민을 죽이고 영모 세력에 가담해 현황 2호도 밟고 궁으로 돌아오려는 의성군도 죽음의 선상에 올라섰습니다. 즉 죽거나 패서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대비, 황수건, 의성군, 이익현입니다. 이익현은 의성군에게 지금의 왕조가 영모 세력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익현이 영모의 명분을 세우려면 태인세자 거만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조구경을 죽이고 내의원에 왔지만 거만서를 찾지 못하고 옥에 갇힙니다. 슈룹은 패비 윤왕후와 이익현 서사가 세자를 죽이고 서암덕을 죽이고 조구경까지 죽였는데도 대비의 잔인성으로 인해 복수서사가 이해되게 쓰여져 있습니다.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이익현은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모 윤왕후와도 헤어져 20여 년을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권위관으로 살아온 이익현과 중전의 자리를 뺏기고 패비로 산 윤왕후의 인생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현재 2호 왕조 시점에서는 영모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실패할 영모입니다. 제 뇌피셜로는 슈룹의 주인공 중전 이마령이 2호가 찾고 있는 태인세자 거만서 원본을 먼저 찾고 이 거만서와 박경호가 준 가장사초를 갖고 왕 2호를 설득해 용서와 화합의 길로 들어가 왕세자 성남대군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마령이 중전으로서 큰 슈룹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성남대군과 중전을 지키며 슈룹의 모습을 보이던 왕 2호가 이익현의 영모를 앞두고 태인세자 죽음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를 찢어 훼손하고 불태우며 원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비의 야망 이전에 현왕 2호 서자인 금영군의 왕세자가 되려는 욕망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의 키를 갖게 된 중전의 슈룹이 크게 펼쳐져야 새로운 희망 왕세자 성남대군의 시대가 열립니다. 15화 예고에서 이익현이 옥에 갇히고 왕 2호가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이라고 하죠. 또 예고에서 왕 2호는 태인세자의 거만서를 찾으면 즉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권위관, 이익현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가 칼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대비가 중전 다 끝났습니다 하는데 대비가 황원영에게 권위관을 바치라고 했던 점에 비춰보면 대비가 이익현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14화에서는 그동안 대비의 원죄가 부각되었던 점에 추가로 2호의 방조 혹은 동의의 묵인이 부각되었습니다. 중전 이마령은 세자의 죽음과 유사한 태인세자 죽음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밝히고 세자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왕 2호는 태인세자가 살해되었다는 건 자신이 영모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중전의 재조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전은 성남대군과 함께 태인세자와 세자 죽음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냅니다. 태인세자는 대비가 조구경을 시켜 독살하였고 왕 2호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건 전 회차에서도 황원영이 대비와 협상할 때 보여졌습니다. 태인세자가 혈호골로 죽은 게 아니라 독살되었을 수 있다는 유상욱 어이의 검시소견은 선왕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라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현왕 2호는 태인세자 죽음에 대해 기술한 승정원 일기를 중전이 보기 전에 먼저 뜯어서 불태웁니다. 그러나 중전은 박경호가 전해준 가장사초를 읽고 왕 2호가 태인세자가 독살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토지선생과 이익현이 찾고 있던 거만서 원본이 누구 손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왕 2호도 찾고 있는 거만서 원본은 이마령이 먼저 찾은 것 같습니다. 예고에서는 토지선생이 거산날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황수고는 의성군이 사가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황원영에게 다급하게 부탁했지만 의성군은 사가에서 나와 칼을 들고 궁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180결의 토지를 받고 한량으로 누워있으니 반드시 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의성군이니 죽음이 임박해 보입니다. 황수건도 대사에 죽음이 엿보입니다.
아버지 황원영에게 치욕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 속에 명모 실패 후 의성군과 황수건의 미래는 치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암시로 보입니다. 패비 윤왕후와 영원대군 이익현, 권희간의 복수서사가 대비의 잔인성과 선왕의 묵인, 현왕 2호의 암묵적 동의로 인해 이해되는 서사이지만 밝은 사극을 좋아해서 14화는 성남대군 이강과 세자빈 윤청아의 합방 성공을 위한 중전의 계획, 보모상궁의 지도로 합방교육받는 왕세자와 세자빈의 귀여운 노력이 훨씬 더 인상적이고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왕세자가 된 성남대군은 14화에서 중전 이마령에게 점점 무산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세자를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밝히려는 중전을 도왔고 화자라는 소문이 데뷔전에 의해 퍼졌지만 세자빈과 합방에 성공합니다. 술에 약한 세자가 기억을 못하지만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성남대군 왕세자 이강과 세자빈 윤청아의 사랑의 결실로 원손이 태어나고 성남대군이 왕위에 올라 역모 없는 굳건한 왕권과 태평성대를 펼치기 위해서 중전의 큰 슈룹을 펼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을 기록한 거만서를 먼저 손에 넣었고 가장사초도 갖고 있는 중전 이마령이 아들을 잃은 아픔을 딛고 슈룹을 크게 펼칠 것 같습니다. 태인세자 거만서 원본을 갖고 이호를 설득해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갈 중전 이마령입니다. 감사합니다.